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경쟁에 나섭니다. 그러나 선거법도 선거구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최근 멀쩡한 모습으로 외부 활동을 한 전두환 씨가 어제 열린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전 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시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사는 이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폭언과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오늘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해 경쟁에 나섭니다. 그러나 선거법도 선거구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입지자들의 경쟁은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얼굴과 이름을 알리고 세를 과시하기 위해 출판 기념회를 차례로 연대 이어 지역 주민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출마의 변을 밝히는 공식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오늘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선거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용 명함도 나눠주며 지역 유권자 표심잡기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라는 점에서 선거법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주택에 호별로 이렇게 투입하는 경우는 위반이 되기 때문에 꼭 직접 유권자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셔야 합니다.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일을 넉 달가량 앞두고 갈 길이 바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은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조차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알지 못한 상태로 깜깜이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선거법 개정 이후 변화된 기준에 따라서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거법 개정이 확정되더라도 선거구를 짜는데 2달가량이 걸린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 역시 늑장 선거구 획정으로 후보들이 곤욕을 치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실시한 제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1차 검증에서 광주 전남에서 10명의 후보가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300여 명의 예비 후보자에 대한 1차 검증 공모를 진행한 결과 광주에서는 3명, 전남에서는 7명이 계속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보류 판정을 받은 후보들에 대해 소명서나 입장문 제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예비 후보 등록에 맞춰 경찰이 불법 선거에 대한 특별 단속 체제를 가동합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일선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품 선거와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겨울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 중에 광주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10에서 30mm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 3시를 전후에 비가 그치겠지만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요 며칠 날이 꽤 포근했죠.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7.5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평균 기온을 무려 9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낮 동안에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만 오늘 비가 지나고 난 후 밤부터 또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2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고 목요일부터는 또다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관련 재판에 어제도 전두환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에 못 온다면서도 멀쩡히 골프를 치고 12.12 기념 오찬을 즐기는 전 씨의 모습에 법원이 전 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비난해 기소된 전두환 씨. 지난 3월
단 한 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로는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불출석 허가를 받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최근 멀쩡히 골프를 즐기는가 하면 12.12를 기념해 와인을 곁들인 호화 외식을 하는 등 환자라고 보기 힘든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어제도 전두환 씨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열린 재판에선 5.18 당시 투입됐던 공수특전여단 중대장 등 2명이 전 씨 측 증인으로 나와 헬기 사격을 부인했습니다. 재판 도중 검찰은 최근 전 씨의 언행을 볼 때 불출석 허가는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전 씨 측 변호인은 불출석을 전제로 광주에서 재판받자고 제안한 건 검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 출석 없이 재판할 것은 검찰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법정에서는 5.18 유족 등 관계자들이 전두환을 법정에 불러 치매인지를 확인하자며 소리를 지르다 법정에서 끌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원에는 전 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말로 전두환 피고인을 빨리 법정에 세우고 제대로 결심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제도 전두환 씨의 불출석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 10일 열립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5.18 진상조사위 출범을 앞두고 5월 단체와 대한신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허연식 5.18 부상자회 연구실장은 핵심 쟁점들에 대해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 실장은 이번 진상조사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과거 4차례의 조사를 철저히 분석해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전국의 시민사회와 적극 연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13년째입니다. 그동안 5천억 원의 예산이 여기에 쓰였는데요.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여전합니다. 광주시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 이 역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150만 광주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타면서 어떤 점이 불편했을까?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앞에 나와 있었는데 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뻗었는데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해서 시청에 좀 신고한 경우도 있었어요. 하굣길에는 많이 차 있으면 이제 다음 버스 타라고 이렇게 많이 하시죠, 기사님들이. 이런 시민 반응은 광주시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재정 지원은 해마다 늘어나는데도 운송업체의 소극적인 자구 노력도 문제였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분야 14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현재 버스보다 큰 전용 버스를 투입하고 지하철 2호선과 연계한 버스 노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준공영제 운영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표준 운송원까지도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버스 업체의 경영 개선을 통해 준공영제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재정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준공영제 취지에 맞게 시민들이 좀 편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2가지 부분을 저희가 충족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에 내놓은 대책과 달라진 게 별로 없고 대시민 서비스 개선 방안도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황금 노선이 겹치는 농어촌 버스를 규제할 대책도 없다는 겁니다. 혁신 TF라고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그마한 개선, 거기에 덧붙이는 정도들의 매뉴얼들이 좀 많이 있어서 지난 12년 동안 4,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광주 시내버스. 광주시가 고심 끝에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 눈높이와는 여전히 동떨어져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도심에서 정차 중인 버스를 뒤따르던 대형 트럭이 들이받아 버스 승객들이 다쳤습니다. 이 버스 승강장 코앞에서 난 사고여서 하마터면 큰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럭 앞 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차체는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트럭에 부딪힌 버스는 도로를 이탈해 인도 너머 화단까지 돌진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전남 목포시 오감동의 한 도로에서 63살 박모 씨가 몰던 25톤 트럭이 승객 15명을 태운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충격으로 차량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철제 기둥은 완전히 뽑혀 있습니다. 정류장에 버스가 서는데 덤프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덤프가 버스 뒷면을 그대로 정면으로 박아가지고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24살 김모 씨 등 승객 9명이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버스 승강장 앞. 사고 당시 다른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어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박 씨가 버스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학교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대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을 3년 유예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정부의 용역을 받아 중소기업과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하는 공동 연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하고 연구비 2억 1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폭언과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광주 전남 이주 노동자 네트워크 윤영대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은 대체로 어디서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광주 지역은 대부분 제조에서 근무를 많이 하고요. 문제는 전남 지역 농업 축산업에서는 약 5천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고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남과 광주가 협업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이주 노동자들의 실제 업무 환경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인권 침해가 남성의 경우 한 57%, 여성이 약 30% 정도를 인권 침해를 받고 있고요. 특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73%가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네. 폭행 가해자는 실은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약 40% 정도, 그리고 사장들이 18%, 이 정도 언어 폭행이나 폭행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에 인권 침해, 폭언, 폭행 등이 만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는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측면. 저희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쪽 나라에서는 그런 부분 문화가 없어서 나타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사장들이나 우리 노동자들, 정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좀 준수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특히 우리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한 이주민들이 한 20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실은 대한민국 산업이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주 노동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또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실은 고용허가제로 나타나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네. 이런 부분을 노동권과 인권이 평등하게 제공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런 업무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고용허가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에 대한 법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노동허가제가 좀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주 노동자들이 나름대로 그 인권과 노동권이 존중돼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윤영대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학 신도시 인근에 있는 대죽도라는 섬에 도시숲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로를 만들면서 섬 이름의 유래가 된 대나무 숲을 마구 베어버려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도립도서관 건너 대죽도입니다. 산허리 곳곳이 잘려나갔습니다. 산책로를 만든다면서 남학 신도시의 명물이었던 대나무 숲을 마구 베어낸 겁니다. 이렇게 새로 만든 산책로 길이만 600m, 도로 폭이 2m의 절개지까지 하늘에서 바라본 대죽도 모습은 원통 산책로뿐인 누더기산으로 변했습니다. 절개질은 흉물스럽게 방치돼 붕괴 등 사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이런 데 깎으면은 여기를 잘 해야지, 안 그러면 토사가 생겨갖고 흙이 넘쳐가지고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경사면을 잘 그 손질을 해야 될 거예요. 게다가 대나무를 베어낸 자리에는 동백나무와 이팝나무 등 대죽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수종을 심었습니다. 대죽도 대나무는 조선시대 화살 재료로 쓰일 만큼 수량이 풍부하고 품질도 뛰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죽도 둘레길 곳곳에는 또 불필요해 보이는 인공시설물들이 설치됐습니다. 멀쩡한 산자락을 잘라내 그 자리에 계단식 벽체를 쌓았고 나무다리도 기존 다리와 불과 수십 미터 거리에 새로 지었습니다. 낙석 위험 때문에 일부 구간에 우회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통행을 제한하는 문 등을 허접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 숲을 훼손해 산책로와 시설물을 만드는 데만 치중했다는 빈축까지 사고 있습니다. 이 도시숲 조성 사업에 무안구는 9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썼습니다. 대나무 섬이라는 오랜 역사성을 지닌 대죽도, 도심 속 사랑받던 동산이 벌거숭이 누더기산으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최영호 전 남구청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동남 갑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영호 전 청장은 국민과 광주 시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광주를 새롭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무능하다며 21대 총선을 통해 현재의 국회 권력을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청장은 또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동의 과제를 향해 도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서 광주 북구 갑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준호 변호사는 광주 안에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 참여의 반성문을 쓰는 정치인이 없다며 원칙과 소신으로 광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용기 있게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역대학과 기업이 미래를 찾아 떠나는 모순이 없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헌식 자유한국당 광주 서구 갑 당협위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헌식 위원장은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로서 당을 떠나 지역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됐다며 호남과 광주를 위해 이바지할 기회를 달라고 밝혔습니다. 하 위원장은 화합과 통합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겠다며 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학교 실내 공기질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시교육청이 학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교실과 강당 등의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제명된 나현 전 광주시 의원이 이 제명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나현 의원은 시의회의 제명 의결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시의회는 나 의원의 행정소송과 관련 없이 후임자 승계 작업을 할 수 있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50대 부부가 숨진 아파트 화재 당시 옥상문이 잠겨 있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건축물을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광주에서는 아파트 화재로 50대 부부가 숨지고 주민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옥상으로 대피하려던 주민들이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내년 프로야구 정규 시즌은 3월 28일에 시작하고 기아의 개막전 상대는 NC로 정해졌습니다. KBO가 발표한 내년 경기 일정을 보면 기아는 개막 2연전을 홈에서 치르고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도 경년제 편성 원칙에 따라 키움을 상대로 홈 경기로 치를 예정입니다. 또 도쿄 올림픽 기간인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정규 시즌이 일시 중단됩니다. 광주의 1인 가구 비율이 30%를 넘어서면서 여러 가구 유형 중에서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광주의 1인 가구는 18만 3천여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1.4%를 차지했습니다. 또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유형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2047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로 정시 상담을 지원합니다. 경력 10년 이상 된 현직 교사들과 함께 하는데요. 또 EBS도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내일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는 오후 7시부터 21일 오전 11시부터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입시업체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공명지조를 꼽았습니다. 공명지조란 머리가 두 개고 몸은 하나인 새를 뜻하는 말로 목숨을 함께 나눈 운명 공동체란 뜻이 있는데요. 성어를 추천한 최재목 교수는 올해는 정치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양극 대립이 심했다며 서로를 이기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죽게 된다고 뜻을 설명했습니다. 문화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에게 수여되는 2019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에 총 7명의 예술인들이 선정됐습니다. 박용철, 김현승, 정소파 문학상에 각각 김동근 전남대 교수와 고 박홍원 시인, 이한성 시인이 선정됐고요. 허백년 미술상 본상과 특별상에 하성흡, 김병균 작가, 오지호 미술상에 배동환 작가, 임방울 국악상 특별상엔 정상희 국악인이 기여를 인정받았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풍요롭고 행복한 일상을 선물하기 위해 한 몽상가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위대한 개인전 몽상가 눈먼 자들의 도시가 오는 2월 13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진행되는데요. 허공으로 향하는 계단 등 초현실적인 상징을 통해 더불어 살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전합니다. 희망 2020 남농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산란가 마켓 64만 5천 원, 광산구 상그릴라 요양 100만 원, 화순군 능주면 남정 1위 주민 1동 10만 원, 천덕 1, 2 주민 1동 26만 원, 만수 1, 2 주민 1동 25만 원, 천덕 1위 주민 1동 10만 원, 도곡면 평리 주민 1동이 40만 원, 천암리 문인주 씨가 10만 원, 이어서 월곡리 1구 주민 1동 25만 원, 대곡리 2구 주민 1동 20만 원, 쌍옥리 2구 주민 1동 30만 원, 덕곡리 1구 주민 1동 20만 원 보내주셨고요. 원화리 2구 주민 1동 25만 원, 미곡리 2구 주민 1동 25만 원, 신덕 2구 마을 주민 25만 원, 죽청 1구 마을 주민 44만 원, 화순 패밀리 농부 공연단이 10만 3천 원, 해남군 문내면 서회마을 주민 1동이 30만 원, 미쉐린 타이어 김영진 씨가 5만 원,
블랙카페 강영자 씨가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